반갑습니다. 저는 기후 환경 자료 기반 탄소 중립의 제안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기 계시는 이화여대 이공주 교수님과 같이 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한림원 회원과 그리고 이제 이공주 교수님이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집현 네트워크에서 블로그를 쓰시는 교수님들을 좀 초청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도 좀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 또는 기후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또는 과제를 어떻게 제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서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의 필요성을 저희가 여기서 적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 주제는 먼저 이 문제를 어떤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후 변화, 또 기후 위기, 극한 기후 등을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 장에서는 극지역의 기후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와 기후 변화, 극한 기후에 대해서는 서울대 허창희 교수님이 주저자로 참여를 하셨고요. 극지역의 기후 변화는 제가 이제 주로 주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서는 이화여대의 김용표 교수님께서 주저자로 참여하셨고, 탄소 흡수원 현황 및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정수정 교수님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고 글을 쓰신 서울대 윤재용 교수님이 여기서 주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연구 필요성은 우리 첫 번째 발표에서도 기후 위기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이 한파도 이제 저희가 기후 위기, 다시 말하면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그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들을 저희가 기후 위기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제트 기류가 너무 크게 사행을 해서 얼마 전에 너무 덥고 다시 또 너무 춥고 이러한 것이 반복된다는 것이 결국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루게 될 극지역의 북극의 증폭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후 변화 중에서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기후 변화의 영향이 극한 기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극한 기후에는 한파 외에도 뭐 폭염이라든지 집중호우, 강풍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기후 위기적 요소가 빈도나 규모에서 너무 크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조금 더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또는 좀 더 자료에 기반한 결과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집필을 하게 되었고요.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으로 과연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이 탄소 중립 달성 과정에서도 발생이 가능한 대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도 따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다룬 문제는 기후 자체에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결국 기후라는 거는 기후 시스템이 산출한 어떤 산출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 시스템을 좌우하는 자연 변동적 요인과 또 인간 활동이 만들어낸 연관성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예컨대 최근에 일어난 지난 100년의 1.1도의 증가는 과거에서 보기 어려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1000년에 그 정도 변화가 지금은 10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속도입니다. 이 속도를 우리는 이제 인위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후 변화의 원인과 과정에서 어떻게 기후 모델에서 다뤄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후 모델은 이제 예측이라는 요인을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래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탄소 중립 정책에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저희 주요 목표였고요. 극한 기후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결국 기후 위기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안을 기후 변화에 적응이나 완화 정책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극한 기후를 중요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와 극한 기후의 전략을 이제 현실적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연구 목표였고요. 두 번째에서는 극지역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이 얘기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환경학자들이 북극이나 남극을 기후 변화의 등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은 뭐 경고, 심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결국 이렇게 극은, 특히 북극은 전체보다는 2배 내지 3배 높습니다. 온난화의 강도가. 근데 이것이 결국 수온 증가까지 갖고 오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 현상을 북극 증폭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중위도에 극한 한파 또는 극 이상 난동이 이제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북극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남극의 기후 변화는 사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남극의 기후 변화도 우리한테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데, 그거를 탐지하는 것이 이제 기후학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인데, 남극의 어떤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극지역의 기후 변화는 실제로 온난화가 가지고 온 중위도의 이런 극한 기후, 한파와 같은 극한 기후를 어떻게 유발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거의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이러한 극한 기후의 예측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서에서 많이 실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북극에 대한 거는 이해를 상당히 하고 있는 반면 남극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남극의 문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극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고서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후와 경제를 엮는 모델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지털 트윈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구를 모의하는 이런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똑같은 이제 인풋을 미래에 대해서 넣게 되면 미래의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감소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림이나 또는 해양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빙하의 얼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또는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 기후 행동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환경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기후 변화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적어도 200년 이상 가는 문제이고, 또한 이제 지구가 이미 거기에 적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1000년 정도는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 이후에 일어날 영향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대기에 배출된 여러 가지 2차적인 대기 오염 물질도 결국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과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중국이 이제 클린 에어 정책을 분명히 펴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온난화를 어느 정도 막는 경향을 오염물질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더욱더 온난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탄소 중립의 과정에서도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과학적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썼습니다. 특히 폐기물 재활용이라든지 탄소의 포집 활용 저장, 우리가 보통 CCUS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도 2차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땅 속에 묻게 되든지 아니면 해양에 묻었을 사용을 했을 때 2차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대기 오염 문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서는 더욱더 사실은 과학과 공학이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해결 방향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과학이 문제 인식과 원인 규명을 한다면 상당 순위에서 공학이 이제 어떤 그 제안에, 정책 제안에 사용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제 공학을 저희가 이제 5번째 문제로 탄소 중립 공학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적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회학적 문제도 국가기후환경회의 같은 데서 이제 제안을 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서도 어떤 개인의 어떤 기후 행동까지 요구하는 그 부분까지를 여기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저희가 다룰 문제는 탄소 흡수원의 현황과 증진 방안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100이라고 한다면 한 50은 대기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30%는 보통 이제 육상 생태계, 특히 이제 산림이 가지게 되고요. 나머지 한 20에서 한 25% 정도를 해양 생태계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이 탄소를 흡수하게 되면 해양에 이제 여러 산성화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이제 배출을 대기가 가지는 50의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게 지금 탄소 중립의 이제 정책인데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산림이 흡수해야 될 양을 엄청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해양의 흡수가 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배출을 줄여야 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전 세계에 분포하는 산림 지역에서의 연간 탄소 배출량의 흡수량을 저희가 이제 좀 체크를 해 봤는데요. 아시아가 지금 사실은 한중일만 해도 거의 3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배출을 우리가 굉장히 줄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온 양을 어떻게 흡수시키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전부 다 CCUS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에너지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탄소 흡수원 현황을 저희가 이제 보면 일단 우리 아시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늘려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탄소의 흡수원의 개발 기술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차인데요. 바이오차는 이제 바이오매스와 차콜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이제 우리가 생산한 부산물, 특히 이제 뭐 식물 부산물, 뭐 커피라든지 뭐 식물 부산물들을 이용해서 수치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때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열분해를 시켜서 탄소를 이제 완전히 그 더 이상 진화하지 않도록 만드는, 탄소를 완전 고정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뭐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모 커피 회사에서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ESG 경영을 원하는 금융기관에서도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엔지니어링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의 문제를 탄소 추지 방정식을
에너지 방정식과 그 어떤 물질 수지의 가운데 넣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화석 연료의 문제를 이제 탈화석 연료 전환의 문제로 이제 코프 28에서도 말했듯이 그 전환으로 가야 되는데 국민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적극적 동참으로 이뤄낼 것인가의 문제로 이제 에너지의 각 개개별 에너지가 얼마나 배출을 CO2를 배출을 많이 하는가의 문제로 이제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보통 매스 에너지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 플롯을 그려서 국민에게 설득을 하고 동참을 시키게 하는 이런 문제로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일단 우리는 5개의 문제, 기후 문제를 다루었고요. 제안을 탄소 중립 엔지니어링이라는 걸로 제안을 했고 자세한 기술을 여기서 보고서에서 적었습니다. 다루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